어제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린 전남 곡성의 농장주 실종 사건. 그런데 그 용의자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전라남도 곡성에서 배농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농장으로부터 30km 떨어진 폐교 앞 도로에서 실종된 남성의 차량이 발견됐고, 이 실종된 남성의 통장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뒤 붙잡힌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실종된 남성의 행방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라고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그랬었죠? 이 남성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범행을 자백하고 아하. 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아하, 어디였습니까? 이 농장으로부터 10km 떨어진 한 저수지였는데요. 이 잠수부들이 저수지를 샅샅이 뒤져서 네. 한 드럼통 한 개를 끌어올리는데 네. 그 안에서 실종된 남성의 주검이 발견됐습니다. 하하, 설마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 변화가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심정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 사체 유기 장소를 지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서 인양을 했던 것이고요. 발견 당시에 이제 그 저수지 가에 그 드럼통에 이 수면에 잠길 정도의 그 상태로 놓여져 있는 상태였고, 인양을 해 보니까 그 드럼통 안에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방향이 머리가 바닥으로 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 살해 동기나 살해 목적, 다음에 흉기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범 여부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결국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농장주가. 네. 안타깝네요. 네. 이 사람은 아마 이제 그 긴급 체포됐을 당시에는 광주 쪽에서 검거됐잖아요. 긴급 체포됐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무비권 행사했어요. 근데 이제 네. 이런 케이스에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본인 판단에는 경찰이 아직까지 직접 증거, 네. 뭐 차에서 있는 혈흔 같은 거 찾았는지 모르지만 직접 증거는 찾은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네. 또 한편으로는 범인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급습을 당해하고 경찰에 체포되면 그들도 또 공황 상태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태가 일정 시간 되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이 수사관들이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그 긴장도 풀어주고, 네. 사실 형사들하고 물밑에서 치열한 어떤 심리전이 전개돼요. 일정 시간 동안. 그러다 보면 이미 드러난 증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CCTV에서 돈 인출하는 게 마스크 쓰고 모자 썼지만요. 네. 그 사람임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 분석을 해버리면 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가 되거든요. 네. 이런 것 등등을 충분히 아마 설득을 시켰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체를 유기한 것을 아마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용의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을 했고, 수중 과학 수사요원들이 투입이 돼서 곧바로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유인경 기자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시골 마을이라고 예전처럼 다 평화롭지는 않은 것 같고, 친분이 있거나 특별한 원한이 있던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지만 별로 교류가 없었는데 이 피의자가 근처에 고물상을 차리려고 했다네요. 근데 농장 주인 이제 사대된 분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왜 뭐 하냐 어쩌냐 그러다가 격분을 해서 이제 목을 졸라서 죽였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 피의자가 아마 이런 그 강력범죄 전과가 얼마 있다 보니까 곧바로 나서서 하다 보긴 좀 두려웠던 것 같긴 하지만 어떻든 조용한 마을에서 몇 가지 시비 때문에 살해를 한다는 건 어떤 용서받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네요. 혹시 김복준 네, 의원님, 예. 이 농장주의 시신이 네. 그냥 저수지에 이 바닥에 뭐 가라앉았거나 한 게 아니라 드럼통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용의자 입장에서는 이젠 피의자겠네요. 예.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네. 시신이 완벽하게 유기돼서 혹시라도 찾아내지 못하게 할 방법으로 이 방법 썼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이 저수지에 유기하는 거는 틀림없이 맞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경찰관들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제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골 지역이고 사체를 유기할 만한 완벽한 장소는 사실 저수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가해자의 어떤 직업하고 연관해가지고 유기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를 따져보는데요. 네. 드럼통 정도는 아마 그 수사밥을 좀 먹은 사람이라면 인식은 좀 했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역시 그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서상에서 나오는 드럼통에 그 고물상하는 사람이잖아요. 드럼통에다가 사체를 넣어가지고 이제 아마 이 저수지 같은 데로 유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는 이거보다도요. 네. 지금 본인은 이제 목을 졸라서 이를테면 이제 액살 내지 교살로 살해를 했다고 얘기했지만 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저 잔혹한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아하. 그거는 피해자 차량 내에서 혈흔이 다량 발견됐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의 통장을 가지고 와서 ATM기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아하.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네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네. 좀 잔혹한 어떤 그 과정을 1차적으로 거쳤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이 피의자는 농장주와 갈등,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경찰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지는 않을 것 같고 원한 관계나 금전 관계가 있을지도 꼼꼼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라고 보기에는 그 범행 동기에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취득한 금원 자체 금액에 비해서 굳이 살인까지 나섰을까 하는 의문이 기본적으로 드는 뿐만 아니라 네. 너무 허술합니다. 차량 자체에 혈흔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뒀고 네. 본인 차를 운전해서 은행까지 가서 마스크는 쓰긴 했었습니다만 곧바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을 보면 아하. 단순히 돈 얼마를 취득하기 위해서 살인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고물상 운영을 하다가 아니면 그 외에 별개의 다른 문제로 서로 갈등 대립 관계가 있었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다른 경제적 목적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에 네. 이르렀다고 봐야지 지금 드러난 정황 일부 돈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 단순한 다툼 이걸로 살인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부족한 면이 아직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피의자의 정말 죄질이 너무 극악합니다. 악랄합니다. 그 농장주를 살해하고 시신 유기에 그리고 한때는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혹시 경찰이 공범 여부까지 샅샅이 좀 들여다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지까지 성인 남성을 사체로 유기하는 방식 혼자 하기 쉽지 않은 범행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 가능성도 열어두고 통신 네.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피의자가 과거에 그 강력 범죄에 대한 전과가 다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연계성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하. 지금 경찰이 살인죄가 아니라 강도 살인죄로 지금 법 적용을 하는 부분은 아하. 금전을 강취하기 목적 또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보고 지금 강도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고요. 네. 만약에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라 금전과 결부돼서 이렇게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네. 법정형도 조금 더 높을 수 있을 뿐만 아하. 아니라 재질도 나쁩니다. 네. 다른 범죄 동기가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사체 여기도 굉장히 철저하게 증거인멸을 했던 걸로 봐서는 네. 엄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혹시라도 이 피의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나마 이 일체를 자백했기에 망정인지 혹시라도 농장주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혹시 이 사건 장기화 또는 미제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미제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미제에 빠질 정도의 수준의 그 사건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 사체 유기한 장소, 네. 물론 이 사람이 바로 얘기했기 때문에 즉시 그 시체를 인양할 수 있었지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촌 지역의 주변에 이제 그 뭐 관계수로 같은 게 많은 곳은 네네. 당연히 경찰들이 힘들더라도 뭐 다 아마 확인을 할 그러겠네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발견될 건 발견된 건데 네. 본인이 그래도 심경불안 일으켜서 빨리 자백했기 때문에 네. 수사는 한층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안타깝네요. 정말로 싸늘한 죽음으로 농장주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강남에요. 100억대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에
이 출입을 관리하는 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에 이 아파트 경비실에 헬멧을 쓴 한 남성이 들어가는데요. 이 남성의 정체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차단봉이 열리고 무사히 남성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 남성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저 헬멧을 쓴 상태에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비실 안에서는 폭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열었는데 저희도 최대한 안 열어드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사장님. 아니 당신이 알겠어요. 내가 여기 안에 오토바이가 몇 대 있는지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아니, 치지 마십시오. 사장님, 제가 안 열어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진짜 진짜 야 말씀하시죠. 치질 마시 죽으려고 이씨 인간적으로 대할 때 똑바로 해라고. 사장님, 치지 마십시오. 치지 마십시오. 죽으라고 진짜 씨. 안나? 야 내가 여기서 오토바이 방방거리고 지 하는 짓을 생각을 하고 씨. 나, 야! 네가 하는 일이 여기서 못 여는 일 아니야 이 오늘 그냥 여기서 지나가다가 보이면 열어. 네. 내가 네 안에 여기 들어와서 네 손을 요거도 몰리 뭐 있어? 그러면 지금 상황이 홍순빈 아나운서 저 아파트에 출입 보면 이 화면에 자세히는 안 보였습니다. 왼쪽에 차단봉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차단봉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게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늦게 열렸나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흔히 볼 수 있죠. 이렇게 기다란 봉 형태로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봉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있는 차단봉이 분명히 열리긴 열렸습니다. 열리긴 열렸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불만을 가졌던 거는 늦게 열렸다는 이유였어요. 늦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이 아파트의 입주민인데 네. 이에 불만을 갖고 경비실에 찾아가서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경비원에게 하고요. 네. 심지어 폭행까지 아하.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들었지만 저렇게 글쎄요, 저게 어느 정도로 늦게 열렸는지 저게 늦게 열렸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곧장 경비실로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정말로 듣기에 정말로 거북한 화를 돋우는 그런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가 이어졌는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었답니다. 이 폭언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이면은 열으라고 얘기해. 알았어? 네, 제가 이거 안 열면 니한테 와가지고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 니 제가 얘기할게요. 저 자식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들을 정도로 내가 욕을 해줄 테니까. 이 이 죄송합니다. 야, 왜 정초부터 여기서 욕을 먹고 여기서 근무하냐고? 왜 죄송합니다 하냐고? 야, 니 돈 얼마 받아 처먹길래 여기서 그거 하고 한다냐고? 바쁘세요. 딴 데 가서 그냥 해먹어. 야, 딴 게 왜 여기서 다 빨아먹고 사냐고? 왜요? 김복춘 의원님 저기서 밥 벌어먹고 살면 안 됩니까? 우라가 치미네요. 예, 우라가 치미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저기 꽤 잘 사는 아파트 단지예요. 네.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었고 이 봉이 내려와 있다가 차량이나 이런 게 진입을 하면 이게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오토바이를 타는 본인은 부응하고 쌩하고 지나가고 싶겠죠. 그런데 잠시 멈칫해야 되잖아요. 차는 잠깐 멈춰도 균형이 그대로 있지만 오토바이는 잠시 멈추면 발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게 짜증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너 기다리고 있다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인식하고 쭉 열리는 게 천천히 열리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나 오토바이 타고 올 때는 잘 보고 있다가 오는 즉시 네가 수동으로 빨리 열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 특별대우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특별대우 안 해줬다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예.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나 지금 우리 경변아 씨 나이가 거의 40대 같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친구 정도의 나이인데 와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보십시오. 저게 진짜 전형적인 갑질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저 헬멧 쓴 사람이요. 저 경비실에 들어가서 했던 말 전체 녹음 내용을 다 듣고 방송에 들어왔는데요. 유인경 기자님 다 듣고 나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저도 깎아봤기만 한데요. 네. 이 말만이 아니라 아마 저 경비원분이 가장 모멸감을 느꼈던 건 육체적인 학대보다 네 처자식 앞에 가서 똑같이 해줄까? 왜 언급해요 그걸?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경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경비하시는 분들은 문 열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동화 시스템 왜 비싼 돈을 했겠습니까? 문 제대로 안 열어주는 자동화 경비 시스템을 그럼 쳐보시든지요. 많은 분들이 흥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산이 100억 되면 뭐합니까? 인품은 10원밖에 안 되는데 돈 많은 분들이 아까 뭐 조현아 씨 가족도 마찬가지고 욕들 참 많이 하시는데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권리가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숨 쉬는 소리도 욕을 해야 됩니까? 돈을 가진 게 무슨 대단한 권력입니까? 저희는 네. 상류층이란 말도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돈 많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오블리즘 이런 것들은 뭐 노블리스 오블리즘 이런 것들 전혀 할 생각을 안 하고 게다가 43세 동갑에게 네. 지금 모멸감을 느꼈는데요. 네. 이 10대한테 당한 70대 어르신들도 어린애들이 실수했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모르신들이 이럴 수 있지만 40대면 가장 상식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에 저거밖에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데서 이것만 해먹냐니요. 직업의 신성함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분에게는 좀 이미 네티즌에서는 저분은 다 인격살해를 당했거든요. 네. 삼성동의 H에 사시는 권 씨라고 합니다. 네. 그 손정혜 변호사님, 글쎄요, 뭐 얼마나 대단한 분위기에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게 할게요. 어차피 사람 맞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기에 저렇게 경비실로 곧장 가서 저렇게 폭언,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갑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모친께서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의 총무이사라고 하고요. 네. 총무이사가 이제 담당하는 업무 중에 이런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 용역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엄마 말 한마디, 엄마의 행동에 의하면 이 용역 업체도 바꿀 수 있고 그 직원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어떤 특권 인식이 머릿속에 잡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게 뭔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왜곡된 잘못 인식이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더 송구하고 지원을 할 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렇게 정반대의 갑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 전에 CD 좀 보여주세요. 무슨 자격인지 그 뭐 대표라면서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김복준 의원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디 뭐 시행사 대표라고 보세요. 이 오토바이 탄 사람이 43살이에요. 세상 물정 다 아는 나이예요. 자, 그런데 분양대행사 대표래요. 그리고 엄마도 분양대행사 대표래요. 엄마하고 아들 모두 분양대행사 대표인데 그리고 아파트 관리용역 계약 담당하는 총무이사까지도 어머니가 맡고 있대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이 그러면 네. 이 얘기를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그러면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 잘못했네요. 이랬을까요? 43살이 먹었어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 새끼가 잘못했으면요. 네. 부모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분도 뭐 약간은 느끼나 봐요. 부모로서 자식이 불미스러운 이거 불미스러운 일 아니에요. 엄청난 잘못한 거예요. 네.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본인의 마음이 왜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누구 마음이 아플까요? 그다음에 하지만 이번 일은 저의 사회적 지위와 분양대행사가 무슨 사회적 지위예요. 뭐 대단한 지위하고 별개고 아들이 성인인 만큼 어디까지나 개인 일이다. 그러니까 싹둑 자르는 거예요. 아들 잘못한 거하고 나하고 연기시키지 말라. 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자식 길러서 시집 보내고 했지만요. 네. 자식이 잘못한 건 부모 책임인 거고요. 네.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회피하는 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생각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앞에 좀 화가 나는 바람에 말씀 못 드렸는데
너 처자식 보는 앞에서 욕을 해주겠다는 말이 나와요. 네. 아까 그 폭행하는 과정에서. 네. 이것처럼 모욕적인 얘기 있나요? 내가 이 가장으로서 밖에 나와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내 처자식을 위해서 도둑질 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생업이고요. 왜 그걸 모욕받아야 됩니까? 어디서 그딴 식으로 말이야 처자식 앞에서 저 망신을 주고 욕을 하겠다고 이런 이 되먹지 않은 그 언사를 쓰고 말이죠. 네. 오늘 진짜 아침부터 참 나쁜 사람 보네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김복준 의원님의 이 마음에 공감하실 거라 봐요. 그래서 아마 김복준 의원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 발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3자적 관점에서 봐도 이렇게 공분이 생기는데요. 당시에 이런 상황을 당하신, 피해를 당하신 그 당사자 입장은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부분 안쪽에서 찢어진 거라 그거는 금방 괜찮아졌는데 육체적인 것보다 이제 정신적인 게 크겠죠. 예. 지금 잠도 못 자고 어제도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사실. 하하. 지금요, 손정혜 변호사님, 입술에 이 찢었다 이런 표현 한 거 보니까 혹시 폭행당한 부위가 얼굴 안면 쪽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네, 얼굴 안면부를 가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신체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을 겁니다. 그 모멸감, 수치감, 억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힘들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내가 아무런 죄 없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진심 어린 사과가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런 진심 어린 사과조차 없다라는 게 더 심각하게 모멸감을 주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아무쪼록 이런 그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이런 네. 것들을 잘 극복하시길 바라는데 입술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치아가 흔들릴 정도라고 하니까 폭력의 수위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걱정이 되는 건요. 사실, 글쎄요. 물론 돈이 무슨 권력은 아닙니다만,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 아파트 단지 최고 비싼 집이 한 100억대에 육박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피해를 당하신 경비원께서 감히 저 가해자, 저 남성을 어디 경찰에 고소한다거나 이런 엄두를 못 낼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지금 피해 경비원 A 씨께서 그 사건 이후에 사과를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권 씨가 아니라 그 권 씨의 어머니가 대신 사과를 전달하고 권 씨는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도 아닌데 왜 어머니가 나서서 사과를 대신 전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불거져도 이 권 씨 생각은 나는 아무리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경비원에 관해 사과를 못하겠다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비원 A 씨는 권 씨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려하셨던 대로 고소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긴 그래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내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야죠. 폭행의 정도가 중에서 상해 정도인데다가 단순 폭행이나 단순 협박은 반의사 불벌이기 때문에 굳이 고소하지 않으면 내사 수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 폭행, 단순 협박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경비원들께서도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습 폭행, 상습 협박은 반의사 불벌이 아닙니다. 이 사안이 이미 드러난 이상 경찰이 이미 내사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경비원분요, 한 집안의 든든한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또 든든한 아빠일 거예요. 이 사건 아마 가족들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특히 아내분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냥 일단은 이 남편분 꼭 안아주세요. 일단은 얼마나 그 모멸감, 그 수모, 그걸 참아내면서 저렇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아내분이 정말로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찰이 내사를 혹시 할지는 한번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한번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분노가 치밀었던 사건 다음에 좀 화기애애한 사건 좀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분노가 치미는 사건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차량을 몰다 보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끔은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 사고는 절대 실수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 새벽에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들어온 지금 전방의 흰색 차량이 핸들을 꺾어 후진하다가 옆에 있던 행인을 가볍게 칩니다. 저 행인이 빠르게 저 차량을 쫓아가서 항의를 하는데요.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버티다가 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후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행인이 쓰러졌던 거죠. 그런데 저 차량이 그걸 보고도 후진을 하다가 다시 전진의 행인을 들이받습니다. 저 사고로 행인은요, 중상을 입게 되고요. 아하. 운전자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달아났습니다. 네. 지금 이 행인의 부상 정도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김복준 의원님? 아마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아마 추돌을 됐기 때문에요. 네. 오른발 그다음에 몸통, 오른팔 팔 부분까지 아마 치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갈비뼈 골절 등으로 한 6주, 전치 6주 정도의 상해를 아마 입은 것 같습니다. 하하, 세상에. 운전자, 저 당시 운전자는 그러면 아직 못 잡은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잡긴 잡았는데 네. 사건 직후에 차량 번호가 특정되니까 운전자는 특정이 됐었어요. 아하. 그래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네. 근데 운전자가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아하. 알고 봤더니 모텔로 잠적을 합니다. 모텔에 잠적을 하면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네. 유흥가 주변에서 이 가해자를 검거하기에 이릅니다. 아하. 무려 2주간 잠복을 하다 검거를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왜 저렇게 도망칠까요? 경찰분들 고생하게 해요. 잡힌 이 사람, 유인경 기자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혹시 하던가요?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고, 아하. 예, 지금 집행유예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뺑소니건 음주운전이건 이 중독인 것 같아요. 그럴 수 도박이나 있어요. 네. 뭐 마약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뭐 근데 더욱더 이분이 야비하게 보이는 것은 네. 일단 현장을 피해 버렸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서는 지금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하. 알코올 그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잔머리까지 굴린 걸 생각하면 이분 네.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앞서 우리 유인경 기자님 말씀처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음주운전이어서 현장을 급하게 뺑소니 친 게 아닌가, 주랭랑 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일단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나서 나는 뭐 내려서 미안하다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핸들을 또 틀어갖고 또 후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후진하면서 이 사람을 또 때린 거죠. 술 먹었죠. 내가 봤을 때는 이 운전하는 게 그냥 이렇게 후진해서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뒤로 확 돌렸다니까요. 차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았죠. 뭔가 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복준 네, 의원님. 이 사람은 뭐 추정컨대 음주운전 했겠죠. 하하. 네, 음주운전 했으니까 뭐 도주했겠는데 네.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요. 네. 2017년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아가지고 또 음주운전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저 문제가 생기면 뭐 이제 그 상당히 심한 처벌이 예상되니까 네. 음주만큼은 일단 현장 벗어나서 피하고 보자. 아하. 어차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치 않으면 적용하지 못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꾼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2주 동안 저 집에 안 들어가고 여관을 그랬군요. 전전하면서 생활했지 않겠어요? 네. 어차피 이거는 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 못 할 것 같고요. 네. 도주치상 혐의로 아하. 아마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자분한테요, 진심으로 혹시라도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 혹시 형을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받아봐야겠죠? 형을 다 살고 나서라도 꼭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